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4% 상승, 코스닥은 1.50%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거의 이때서부터 저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하락 속에서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올 때도 있고, 덜 빠졌다가 바로 갈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저점 구간들을 잘 예측을 해주는 게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때 한번 저점이 나왔다라고 봤고, 제가 요날 방송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애들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올랐다가 에코프로 애들을 위에다가 박아놓고 다른 특히 반도체주들이 여기서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주들을 이제 매물출회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야, 여기 추세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깼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확실히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는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정도 깨지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 좀 손절시키고 다시 올릴 거라고 저는 봤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는 물론 이제 CPI가 지금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0에서 지금 이번만큼은 거의 지금 무조건 3%대 진입한다라고 보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어요. 그래서 CPI가 4자에서 또 3자까지 진입을 하는데 시장이 여기서 꺾일 만한 이유는, 근거는 찾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봤고, 미국 증시가 너무 좀 잘 버티고 있었죠. 여기서 얘네가 특히 요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얘네가 떨굴 생각이었으면은 이날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날이 이제 또 CPI 물가지수 발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구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에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박스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으로 한번 갔다가 올라올지 바로 돌파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CPI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잘 나온다면 3.3%대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번은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다 라는 멘트를 좀 드렸고, 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인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여기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 구간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파이가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할 때 메이저 세력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 외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사실은 섹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힘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은 엔터나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애들로 상승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어떤 바닥 구간 안에서 힘있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릴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섹터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그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이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900포인트 혹은 또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여기 또 전고점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하락시키기는 힘들죠. 에코프로를 막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지수를 힘있게 끌어올리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라고 봤고요. 지금 온 이제 나라가 에코프로가 정말 100만 원에 한번 이제 돌파는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안착했다가 곧구라지더라도요, 한번 100만 원 종가상 안착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움직임을 봐도 어제는
뭐 실적 나오면서 살짝 밀리긴 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살짝 말아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을 기어코 한 번은 뚫고 안착하고 어느 정도의 또 파동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닥을 이렇게 어떤 메이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때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시장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에코프로가 약간의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게 딱 이 시점부터입니다. 보시면 한 2시 정도에 조금씩 내리다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투명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뭐 2시에서 한 2시 한 50분까지 이 사이 동안 에코프로가 하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떨어지면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지수 보면 2시에서 요 구간 한번 보시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죠. 2시 언저리 이제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 보면 왜 그랬냐면 에코프로 하락시킬 때 진짜 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뭘 올렸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을 올리더라고요. 얘네들 올라온 시간 보시죠. 어제 2시 정확하죠?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 나고 하락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정확한 시간에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급등시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총도 좀 크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주,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에 지금 뭐 좀 밀려고 하는 건지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가 미는데 지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받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가 여기서 지수를 더 밀 생각은 없구나. 그렇다면 CPI 나오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우리 증시도 세게 한번 땡길 생각이구나 라고 저는 결론을 좀 지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아주 뭐 골고루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아주 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저는 뭐 미국 증시도 물론 이제 오늘 근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기는 하나 한 번의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우리 증시도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또 천천히 900포인트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맞고 조금 밀렸다가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1000포인트 구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또 우리가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겪었었던 요런 또 좋은 랠리가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때가 되면 또 이제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전고점까지 간다라고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꺾이지 않고 여기를 이제 뚫어낸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까지는 한번 기회의 장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전까지 정말 진정한 기회의 장이 한 번 더 오기 전까지 잘 계좌 관리하시고 실력도 잘 쌓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움직임이면 100만 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 거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또 내일 100만 원을 뭐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간에 해서 100만 원 뚫고 안착을 해주게 되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로 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만 원 이렇게 재돌파하러 가는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에코프로 다음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곳이 포스코 그룹주죠. 야,
제가 방송하면서 뭔가 뭐 이쪽이 좋을 것 같다, 뭐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을 때 뭐 바로 다음날 가는 경우는 뭐 잘 없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언젠가는 다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구간 안에서 좋다라고 뭐 말씀드렸을 때 뭐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 밀고 떨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포스코 DX도 그렇죠. 요 구간 안에서는 분명히 갈 법했는데 여기서 한번 떨구고 정말 시장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급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뭐 예전에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한 요때쯤 됐을 거예요. 2차 전지 섹터가 큰 시세를 내고 정말 모든 종목들이 한번 시세 내고 요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가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 저는 제 관점에서 가장 좀,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확률이 큰 쪽으로 리튬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면은 금양은, 솔직히 뭐 작전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금양이 떠오른다? 요거는 저는 솔직히 큰 확률로 그렇게 보진 않았었어요. 대신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 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고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뉴스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전지 쪽에서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뭐 포스코 DX 땡기고 있고 인터내셔널은 뭐 계속 이제 잘 가고 있죠. 1파, 2파 여기서 이제 피날레 3파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순환매로 좀 보고 있는 게 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홀딩스도 뭐 이날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의 순환매 관점에서 얘도 전고점을 한번 보러 갈 것이다. 뭐 뚫어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고점을 딱 붙여놨고 이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요. 뚫어주는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DX랑 좀 차트가 비슷하다. 전고점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재돌파하는 수순으로 갈지 요렇게 돌파를 해줄지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은 요 정도 보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이랑 뭐 포스코 스틸은 얘네들은 살짝 좀 한 번 뽑을 때 시원시원하게 뽑는 경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잡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한번 뽑아주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포스코 햄텍이 지금 시간에서 조금 띄우고 있는데요. 포스코 슬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을 지금 정말 에코프로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돼. 근데 뭐 에코프로는 사실 먹을 구간이 또 모르죠. 100만 원 뚫고 정말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뭐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포스코 그룹주 쪽이 먹을 구간은 좀 더 많지 않을까. 포스코 DX도 보시면 뭐 이날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도 거의 뭐 한 50%가 지금 올랐으니까요. 이쪽 보고 있고 리튬 관련주는 금양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조금 일단은 좀 죽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여기서 좀 또 잡아주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갈지 이대로 정말 피날레가 나올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좀 가격 조정이든 살짝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지켜보면서 접근 뭐 다시 한번 접근 관점을 가져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뭐 지금 당연히 약간 뭐 한미 반도체가 오늘 대장으로 올라섰는데 야, 대장은 대장이죠. 어제 이제 여기서 전고점까지 딱 갖다 붙이는 거 보고 야, 오늘 CPI 나오고 미장 급등하면 얘도 한번 쏠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파, 2파,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3파 피날레 슈팅으로 가고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제 뭐 한미 반도체 다음 타자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줄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미래 반도체도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지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다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땡기기 전에 한번 요렇게 밀어놨잖아요. 반도체 섹터를 한번 밀어놓고 땡기면서 이때 맞고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을 다시 이제 재돌파하는 종목들이 또 생길 겁니다. 주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SFA 반도체도 여기 이런 정고점을 다시 넘기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뭐 바로 이렇게 가긴 힘들 거고 붙였다가 또 조정 줬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너무 많고요. 잘 찾아보셔가지고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봐가지고 접근을 뭐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기가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신규 상장주였는데 상장 당일날 고점 한번 여기서 이렇게 넘겨놨죠. 넘겨놓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뽑고 여기 고점을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놓고요.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재돌파하는 모습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ARM 상장 테마가 ARM이 이제 9월 이르면 9월 정도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간적으로 좀 너무 많이 남았나 싶기는 한데 뭐 아주 쉽게 죽을 것 같진 또 않아가지고 가온칩스도 제가 요날 관심 종목으로 다뤄는 드렸었거든요. 이거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번 대차게 밀어가지고 최근 종목들 움직임 패턴이 거의 다 이랬어요. 거의 다 한 번씩 밀고 땡기고 오늘 좋았었던 ISC도 보시면 재료 노출되고 밀고 이렇게 땡기죠. 네, 그래서 뭐 ARM 애들도 지금 후발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넘어서고 슈팅이 한번 나오는지 보시고요. 넥스트 칩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얘도 이제 ARM 관련주인데 살짝 약한 모습. 일단 후발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칩스가 이제 여기를 넘겨놨잖아요. 종가를 살짝 맞춰놨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을 다시 채우면서 흐름을 이어갈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애들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루닛. 야,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고요.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의지면은 한 번 정도 더 땡길 거야 라고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루닛이랑 의료 AI 관련주들 큐렉소는 의료 로봇 관련주죠. 큐렉소도 여기 이런 이제 전고점을 내일 뭐 갭 띄우고 칠 수도 있고요. 뭐 갭 띄우고 살짝 이렇게 뭐 죽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얘는 조금 차트가 너무 좀 그렇고 그래도 좀 살아있는 애들이 뭐 뷰노 이런 정도 애들이 있겠네요. 뷰노가 그 다음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이런 전고점 자리. 근데 뭐 루닛을 보면 되겠죠. 굳이 뭐 후발주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좋고 해도요. 원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응을 타이트하게 좀 잡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들이 워낙 잘 가서 테마는 딱히 그렇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요대로는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날 이제 뭐 한두 종목만 이렇게 뉴스 타고 올랐다가 죽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한전산업도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좀 단체로 뽑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뭔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뽑고 그냥 이슈 뭐 재료 소멸로 죽기보다는 조금은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막판에 BHI죠. 예. BHI가 이제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 주면서 장막판에 원전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에선 다시 또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일정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종목들이 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주들이 재료가 이제 무조건 지금 폴란드 재료만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9년 만에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뭐 세부 계획이나 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계획 같은 것들이 7월 말에 이제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폴란드 재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뭐 시세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뭐 또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간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저는 높아 보여서요. 원전주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 완전히 주도 테마는 아니에요. 워낙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잘 나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 애들은 약간 이제 사이드 개념으로 비중 좀 조금만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이대로 뭐 죽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흐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얘도 지금 한 번, 두 번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다시 재돌파로 진행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들도. 네, 그럼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